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권혁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부관이라는 얘기는 법률행위에 부과된 약관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부관. 자, 부자는 붙을 부자고요. 관자는 정성관입니다. 자, 이 부착할 때 부자고, 관자가 들어가는 데가 많죠. 약관, 그 다음에 법인의 정관, 그리고 국가의 협의로 돈 빌려올 때 뭐 차관이란 말 쓰죠. 그 관자가 되겠습니다. 자, 목차관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민법 총칙 조문 목차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민법 제1편 총칙이죠. 2편이 물권, 3편 채권입니다. 1편 총칙 제1장이 통칙이죠. 통칙에 나오는 내용이 법원, 재판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대해서, 그리고 2장의 인이죠. 자연인입니다. 저기서 권리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제한 능력자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부재와 실종, 그리고 주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동시 사망 뭐 등등 나오죠. 그리고 3장 법인, 4장 물건. 자, 권리 주체입니다. 당사자를 얘기하고, 물건은 권리 객체죠. 객체. 자, 누가 무엇을입니다. 그 다음에 5장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는 권리 변동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률 행위죠. 자, 법률 행위 1절에 총칙이 나옵니다. 자, 총칙에서 다룬 내용이 법률 행위의 목적이죠. 자, 목적에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모혈한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 모혈한다. 그리고 의사표시를 왜 합니까? 자, 당사자, 법률행위 성립 요건, 일반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는 목적을 확정하기 위해서죠. 자, 목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해석 105조 임의규정, 106조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 나오고, 2절이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 3절이 대리. 자, 여기까지가 성립 요건이고, 일반 성립 요건, 그리고 일반 효력 요건을 다루는데, 대리권 있고 없고, 이거는 특별 효력 요건이죠. 그 다음에 4절이 무효, 취소. 자, 하자가 있을 때, 당사자의 하자가 있을 때, 목적의 하자가 있을 때,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 때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이 조건과 기한인데, 자, 요것은 의사표시나 목적이나 당사자의 하자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가 의사표시로서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유보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상 허용이 됩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부관은 법률행위에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대해서, 그렇죠. 성립이란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됩니다. 왜? 성립을 전제로 효력을 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립은 다 했고, 효력을 주느냐 마느냐, 자, 이것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부관이라 하는데, 부과된 약관, 이런 뜻입니다. 자, 민법 조문에는 조건과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그 다음에 장이 바뀌죠. 6장 기간. 기간은 사건에 해당됩니다. 기한은 법률 행위에 해당되고, 기간은 사건. 그리고 7장이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에 걸린 권리는 채권이죠. 1년, 3년, 10년 있고, 그 다음에 물권 중에 용익물권 20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조건과 기한 중에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라는 얘기는요, 조건. 자, 우리가 평소에 조건이란 말 많이 씁니다. 뭐 무조건 어쩌고 저쩌고. 자, 조건.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사실의
예,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입니다. 도래가 확실한 것은 기한이고,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의 예, 성취 여부에 따라서 효력을 주느냐 마느냐를 예, 단속하는 부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조건의 종류가 있겠죠. 자, 조건의 종류가 있는데 우선 자, 정지 조건. 자, 정지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 정지 부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지 조건은 효력이 없다가 조건 성취를 하게 되면, 그렇죠,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네, 반대 해제 조건입니다. 자, 해제 조건은 있다가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 제자가 뭡니까? 예, 드러낼 제자죠. 자, 법률행위, 자, 계약의 해제할 때 그 해제하고 한자는 같습니다. 뜻도 뭐 비슷한데요. 효력이 있다가 아니면 뭐 주다가 이제 안 주겠다 성취하게 되면 소멸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린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자, 15일 날 민방위 훈련 예, 봤죠. 봤다가 해제 경보가 울리면 이제 훈련 안 받고 집으로 가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에 보시면은 그 수의 조건하고 예, 비수의 조건이 나온대요. 자, 수의라는 얘기는 수의. 자, 뜻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숫자가 따를 숫자입니다. 따를 숫자. 뜻을 쫓아간다. 수의 조건. 자, 수의 조건에는 순수 수의 조건하고 단순 수의 조건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순수 수의 조건은 예, 수의 조건, 그다음에 단순 수의 조건. 한자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안 나오는데 그냥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순수 수의 조건은 예, 일방의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예, 내 기분이 내키면 예, 내가 타던 자동차를 얘한테 주겠다. 예, 증여죠. 예, 내키면 주겠다. 예, 무효입니다, 이거. 왜요? 내킬 일 천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단순 수의 조건이 있는데요. 자, 요것은 일방의 의사와, 그 다음에 그 사실 상태가 결합된 형태의 조건인데, 자, 요거는 유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내가 예, 중국에 가면, 자, 중국에 가면 내가 타던 차를 얘한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자발적으로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출장을 갈 수도 있지만 예, 붙잡히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비수의 조건. 비라는 얘기는 예,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수의 조건. 자, 여기에는 예, 우성 조건과 혼성 조건이 있는데, 우성 조건이라는 얘기는요, 우연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입니다. 예, 일방의 의사하고는 무관합니다. 일방의 의사하고는 무관한 것. 자, 예를 들어서요, 내일 비가 오면 예, 우산을 선물하겠다. 우산을 한 개 정리하겠다. 자, 그냥 비가 오면 이렇게 얘기하면 기한입니다. 뭐 언제 와도 옵니다. 오는데 내일 올지 안 올지는 이거 아무도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성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 혼성 조건. 혼은 예, 섞일 혼자인데요. 자, 일방의 의사와, 자, 요거는 일방의 의사와 제3자의 의사가 예, 결합이 돼야지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네가 자, 을이라는 여자하고 자, 혼인을 하게 된다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주겠다. 정리하겠다. 자, 그러면 네 의사하고 제3자의 을의 의사가 결합이 돼야지 이루어지는 조건이죠. 자, 책에 보통 결혼하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혼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혼인이
예, 법률 용어입니다. 혼인신고라 그러지, 뭐 결혼신고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가장조건이라는 게 나온대요. 자, 가장이라는 얘기는, 예, 가짜로, 예, 포장한 이런 뜻입니다. 자, 가장조건은요, 자, 가짜로, 예, 포장한, 자, 이런 얘기인데, 가장조건. 조건 같이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걸 얘기합니다. 어떤 거요? 첫째, 법정 조건. 법에 이미 정해놨습니다. 의사표시로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런데 법에 정해놓은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에 있어서 뭐 등기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불법 조건. 자,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것은 조건만 모효가 아니고 법률의 자체 다 모효입니다. 자, 누구 치기고 오마 내가 10만 원 주겠다. 예. 다 모효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기성 조건이라고. 예. 기성이라는 얘기는 이미, 예,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죠. 기성. 왜 이거는 조건이 아니냐고요? 조건은 장래 도래가, 예, 불확실해야 되는데, 도래가 불확실해야 되는데, 기성은, 예, 기성은 이미 돼가 있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불능 조건. 예, 요것도 조건이 아니죠. 왜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뭘 내느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과 결합이 됐을 때, 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 결합이 됐을 때 효과를 어떤 것인가? 효과가 어떤 것인가? 자, 요걸 시험에 내는데, 일단은, 예, 기성 조건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 플러스라고 보시고, 불능은 안 되니까, 예, 마이너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성취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예, 요것도 플러스라고 보시고. 자, 그러면 플러스는 뭐가 됩니까? 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되는데, 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만났을 때, 해제 조건, 효력을 주다가 안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자, 불능 조건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예, 마이너스죠. 예, 무효가 되고, 자,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는, 예, 플러스가 돼서, 예, 유효가 됩니다. 플러스가 돼서 유효. 자, 그러면 공식을 알아두실 것은요, 기해무, 부정무입니다. 어떤 책에 뭐 불정무라 하는데, 뭐 부정무라 하든 불정무라 하든 커정무라 하든 뭐 관계없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예, 예를 먼저 보고, 예, 조문을 나중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은, 자, 기성조건 이미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렇죠, 합격한 자에게 뭐라고요? 합격하면 뭐 주겠다. 이게 정지조건이죠. 합격하면 뭐 주겠다. 합격할 때까지 뭐 주겠다. 이러면은 해제 조건인데, 하면 주겠다. 그런데 이미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란 얘기입니까? 유효. 예, 유효. 자, 그 다음에, 자, 기해무의 예를 보면은, 예, 이것도 기성이니까 이미 된 걸 얘기하죠. 자, 이미 합격한 자에게, 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달 용돈 10만 원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격했습니다.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죠.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뭐 전에도 안 줬고 앞으로도 안 주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무효가 되고, 자, 불능 조건. 예, 부정무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만약에 뜨면, 자, 해가 서쪽에서 뜰 일 천지 없죠. 천지 없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1억 주겠다. 1억 주겠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는 불능 조건이고, 뭐 하면 주겠다는 정지 조건이죠. 그러면 뭡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면 1억 주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 일 천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만났을 때, 자, 요거, 예를 보면,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매월, 그렇죠. 매월 10만원씩 용돈 주겠다. 서쪽에서 뜨면 안 준다는 얘기죠. 자, 그게 해제 조건인데,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예. 돌아가실 때까지 돈 계속 주겠다. 자,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보셨고, 이제 조문을 간단히 한번 분석해 봅니다. 자, 기성조건 151조 2항입니다.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의 기성이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즉 유효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자, 불능 조건 151조 3항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이게 불능이죠. 해제 조건이면 유효로 하고, 예,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시험에는 기해 갈로 치고 안에 알맞은 말을 찾으세요. 무효냐 유효냐 이런 거 안 냅니다. 안 내고, 그런 거 내면 다행인데 안 내죠. 그러니까 두문자는 예, 너무 외우지 마세요. 그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를 하면 되고, 사례 아니면 조문을 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 자, 그것을 봅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조건을, 예, 붙일 수 없는, 예, 법률 행위. 행위라 했죠. 어떤 경우요? 예, 형성권. 예, 단독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 자, 요거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단독 행위는 형성권이죠.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권리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경우요? 채무 면제. 단독 행위죠. 자, 이게 채권 행위냐, 물권 행위냐, 준물권 행위냐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어디 해당됩니까? 채무 면제. 채권 행위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준 물권 행위죠. 예, 처분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유증.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죠. 자, 요런 경우는 상대방한테 돈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주겠다는 얘기고. 자, 이런 경우는 예, 갖다 붙여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분 행위. 신분 행위는 뭐 혼인, 인지, 이혼, 파양 등입니다. 자, 혼인을 하면서 혼인 신고하면서 예, 1년 안에 못 놓으면 우리 이혼한다. 이거 안 됩니다. 그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않고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그거 다 무효입니다. 무효고. 그런데 자, 단 유언에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유증하고 유언은 뭐 다르냐? 유증은 재산법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뭘 준다는 얘기고, 유언은 그 재산 말고 다른 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표 행위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상법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뭐 민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수표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아니고 참. 여기에 못 붙이는데, 보증에는 붙일 수가 있다. 뭐를요? 보증에는 행위가 아니죠. 보증입니다. 여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수표는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불성취에 대한 그 반신의 행위 해가지고 150조입니다. 150조. 자, 요 조문 중요합니다. 자, 150조 한번 읽어봅니다.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취한 것으로 본다도 아니고, 그냥 주장할 수 있다. 요거를, 예, 주의하시고, 자, 그래 보겠습니다. 자,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습니다. 공사를 맡긴 자, 공사를 맡아서 하는 자, 받은 자죠. 자, 도급 공사의 완공을 조건으로, 완공하면 대금 지급하겠다. 자, 여기 뭡니까? 정지조건부 권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조건 성취를 하면은 누가 불이익 봅니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쟤한테 불리하고, 요분은 성취를 하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익을 보는 자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판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도급 공사의 완공을 정지 조건으로 공사 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렇죠, 요자죠. 자,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장 출입을 못하게 했다. 일을 해야지 돈을 받는데 일 못하게 출입 제한을 했다. 자, 요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출입 제한 안 했으면 내가 조건 성취를 했다라고 그냥 뭡니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 못하게 방해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의 얘기는 반대가 되는데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예, 요 사람이죠. 시인이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예, 날림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완공하라 했는데 안에 다 빼먹고 껍데기만 했다. 자, 요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다 했고요. 예.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자, 요거는 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149조. 자, 요 조문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149조 조문, 예, 보시고요.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나옵니다. 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예, 처분이 뭡니까? 양도, 포기, 저당권 설정, 이런 게 처분이죠. 그 다음에 상속, 보존 또는 담보란 말이 나오는데, 담보로 할 수 있다. 자, 요게 뭐냐면요. 자, 담보 설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급인이 인테리어 공사 다음에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1억. 자, 1억. 야, 니 돈 있나 없나?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요 건물에 대해서, 예, 담보 설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당권 설정하고 우리 공사하자. 예,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받을 돈을 재당 잡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받을 돈 채무 담보를 위해 채권 담보를 위해서 요 건물에 재당 설정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조건에 대해서는, 예, 다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기한하고,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아주 간단히. 그 다음, 소멸시효에 대해서, 예, 시효하고 제척기간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